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조금 전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입니다. 불구속 기소, 여기에 쟁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먼저 반응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했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제 소설의 이 창작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권력을 줬더니 보복을 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지는 않고 자신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반응,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 또는 이재명의 세 가지 재판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창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또 여당이 또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의 전략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엄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에 이어서 이제 국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를 임명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정청래는 무조건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말의 대명사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왜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제가 지금 첫 번째 쟁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왜 청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재명의 전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 판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공격합니다. 판사 탄핵하겠다,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고 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건 판사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사를 공격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으로서 다른 많은 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정청래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어처구니없이 정청래를 임명한 이유는 판사 탄핵 때문입니다. 판사 탄핵. 이 판사 탄핵을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주도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판사를 탄핵하게 되면 검사가 국회가 되는 것이고, 이 검사로 나서게 될 사람이 정청래가 임명할 이제 변호사가 되는 셈입니다. 정청래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판사 탄핵 뭘 노리느냐? 재판 지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정교사 1심 판결 또는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이재명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이 그 재판부를 탄핵해 버리게 되면, 이제 이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최후의 마지막의 재판 지연의 방법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그 탄핵,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결정한 것이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지금 판사를 탄핵해서 재판 지연을 하겠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재판 지연 증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기피 신청을 하고 이런 많은 재판 지연의 방법들은 이재명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재명이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판사를 탄핵하는 방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은 지금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물론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그렇지만 검찰이 계속 시도해야 하고 검찰이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를 놓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는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저 재판 지연을 막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사를 탄핵해버립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탄핵해버립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소환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둘러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원석의 지금 생각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검찰 무력화, 이 재판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판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가고 있다. 이걸 정말 우리 지금 사법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검찰이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거 분명히 짚어두고요.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두 번, 세 번은 이제 법리적인 것입니다. 이 이화영 대북송금 1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300쪽짜리입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재명은 오늘 아침에도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소설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모른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자기가 모르게 지금 이 대북송금을 이행을 했다. 그 다음 이 대북송금 자체도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쌍방울이 스스로 대북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자신이 모르게 이화영이 이렇게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고 쌍방울이 이렇게 대북 사업을 한 것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정원의 자료에 남아있다. 이 주장을 이재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신진욱 부장판사가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1심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화영 이 재판 판결에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관계되는 것은. 그런데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무려 104번 언급이 됩니다. 이재명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북송금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설명이 되어야, 이재명 입장이 설명이 되어야 제3자 뇌물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름이 100번이 넘게 언급이 되었다. 신진욱 부장판사가 명쾌하게 이 판결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몰랐다. 전체적으로 17번 가까이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도지사로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한 그 자료들이 모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 증언도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고 또 이화영이 전화기를 바꿔줘서 이재명과 2번 통화를 했다. 직접 통화를 했다. 이재명이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까지 들었다. 이 2번 통화까지를 이번 판결문에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이거 지금 국정원의 그 자료, 당시에 국정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가장 이번 판결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그 자료에 이재명이 이런 내용 사실을 모두 알 수밖에 없었고 알고 있었고 북한 측에서도 이것을 알아서 북한 측에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모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것이죠. 북한 측에서 문재인의 방북보다 더 성대하게 이재명의 방북을 준비하겠다.
그 대가로 이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이다. 뭐 이재명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증거와 증언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하는 증거와 증언들을 1심 판결에서 모두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 재판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사건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대북 사업을 한 것이고 뭐 대북에 송금을 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김성태가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방북, 이재명의 이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자신이 참여를 하면서 이 대북 송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상승 부분도 효과도 노렸을 것이다. 이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1심 판결문에서 모두 이 쟁점에 대해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재명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내의 한벌 사입은 것밖에는 없다. 모두 깨졌습니다. 주가 조작은 북한 측 인사가 한번 이야기한 것인데 그건 김성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세 가지 쟁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2판 4판입니다. 판사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재판 지연을 최종 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구속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구속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방해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법리적인 쟁점입니다. 이재명이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지 못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1심 판결문에서 모두 증거로서 증언으로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과는 이 대북 송금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1심 판결문에서 모두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제3자 뇌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구속입니다.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재명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자세, 각오에도 이재명 구속 쪽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